정치는 산물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8월 24일 주민투표가 국민의 시민의 승리로 끝난 뒤에 정치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우리 민주당원들,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좀 걱정도 하셨습니다. 불안해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자랑스러운 네 분의 후보가 출마를 결심하면서 또 판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치가 생물임을 제대로 보여줄 것입니다. 이 네 분들 국민 어떤 분이 보더라도 네 분 다 역량이 있고 또 능히 서울시정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네 분의 후보를 모시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 승리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만만치 않은 정당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 민주화, 우리 민주당 없이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 계신 김대중 대통령이 열어놓으신 기초생활보장 제도, 우리 복지사회 기틀을 다져놨습니다. 한반도 평화, 6.15 공동선언 14선언으로 다져진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화해 협력 정책이 지금 이 정부에 의해서 꽉 막혀 있지만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남북을 가로막고 놔두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이 내년도에 집권해서 정권 교체를 통해서 민생을 위주로 하는 평화를 열어가는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네 분의 후보자들이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 그렇게 있었던 전국적인 정전대란, 이 정부가 평소에 국민의 생활, 민생을 챙기는 정부였다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고 민생을 제일로 하는 서울시장이 우리 네 분 중에 한 분 당선되면서 펼쳐질 것입니다. 시민을 위주로 하고 우리 시민의 복지가 꽃피우고 교육, 문화 모든 면에서 앞장서 나가는 서울시를 이제 만들어 나갈 겁니다. 네 분 이렇게 귀한 그 후보를 어려운 일을 맡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번 경선을 통해서 정말 멋있는 경선, 승리를 위한 경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기세로 서울시장 선거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저 당대표를 비롯해서 전 민주당, 우리 전 서울 시민과 함께 총력을 경주해서 민주당의 서울시장 만드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주당은 아주 저력 있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한 정당입니다. 또 많은 야권 세력이 뭉쳐야 하고 많은 시민들부터 우리는 겸손한 정당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야 우리가 강한 정당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네 분 서울시장 후보 누가 경선에서 당선되든 본선에서 반드시 서울시장에 당선이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민주당은 어려울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을 승기로 잡은 그런 정당입니다. 계속 겸손한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힘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단계로 이 경선을 아주 경명정대하게 가장 모범적으로 치르고 계속되는 그 선거 그리고 본선에서 승리할 때까지 정말 모범적인 그런 선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뭐 서울시장은 물론이고 또 손학규 대통령 비롯해서 모든 우리 당직자들, 당원들 다 힘을 합쳐서 반드시 정당하게 승리하는 그런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은 강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빛을 보면은 우리 민주당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이 불처럼 반짝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어려울 때 더 강합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고 서울시가 어렵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네 분 후보자 보십시오. 누가 경선에서 당선되더라도 민주당의 경선 당선자는 곧 서울시장 당선자입니다. 공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공정하게 관리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들 모두가 감시자가 돼서 이것이 또한 힘입니다. 정직과 공정의 힘입니다. 그래야 정부 여당이 민주당 무섭구나. 지금 정부 여당 한나라당 특히 민주당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도 어떻게 잘 해나가나 했더니 보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또 여성들은 전부 미인이고 남자들은 또 미남입니다. 아까 대표님 한가운데 서 계시는데 손학규 대표도 동단한 미남입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이깁시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사무총장 징계 좀 해야 되겠어요. 장소를 왜 이렇게 좁은 데 정했어요? 저 상암경기당 정도를 정하셨어야지. 아니면 마포구청장님 탓을할까요? 강당을 왜 이렇게 적게 졌느냐고 말이죠. 당원 동지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좋으시죠? 이렇게 우리 민주당 활기찬 모습으로 입추의 여지 없이 모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시죠? 긍지를 느끼시죠? 이번 서울시장 선거 승리가 감지되죠, 여러분?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 이깁니다.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주당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좀 있죠? 좀 얕잡아 보는 사람들이 좀 있죠? 우리 민주당 모습 이제 제대로 보여줄 거죠? 오늘 이 자리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승리의 민주당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야당하니까 힘이 없어서 한풀이 하려고요? 집권해서 새도 좀 피워보려고요? 아니죠. 그저께 정전 사태 보셨죠? 이게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정부라면은, 평소에 민생을 살피는 정부라면은 그런 정전 사태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정전 일어났을 때 재벌 대기업 공장 불 꺼졌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아니죠. 큰 기업의 큰 공장은 불이 안 꺼졌습니다. 가게에서 횟집 하는 아저씨들, 아줌마들 그 생선 죽어서 내버릴 때 그
피눈물 나는 그 가슴을 이명박 정부 평소에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겠습니까, 이 사람들? 조그만 공장에서 기계 돌려서 염색하고 이러다가 기계 뚝 떨어지니까 이거 다 못 쓰게 됐잖아요. 그런 거 생각을 해 봤습니까, 이 정부?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정부 말입니다. 우리가 민주당이 집권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우리 이웃집 가게, 조그마한 영세상인, 또 중소기업, 우리 평범한 주민들, 이 주민부터, 어려운 사람부터, 서민부터 생각하고 중산층, 무너지는 중산층 우리가 지켜야겠기에,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 뭐죠? 우리 서울 시민이 주인 되는 그러한 서울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중산층 떠받치고 서민들 더 어렵게 나락에 떨어지지 않게 민생을 우리가 지키겠다고 여기 나와 계신 네 분이 우리 서울시 내가 지키겠다, 민주당이 지키겠다, 이 결의를 갖고 나오신 겁니다. 이제 민주당의 저력을 보여줍시다. 우리 민주당이 어떤 민주당입니까? 이 나라 민주주의를 저 억압과 독재 속에서, 그 엄혹한 군사 독재에서도 그 민주주의를 펼쳐나가고 이 땅의 민주화를 이룩한 것이 바로 우리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전통이고 민주당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께서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면서부터 이 땅의 복지사회, 생산적 복지를 내걸고 복지사회를 펴나간 것, 그게 어느 정당입니까? 민주당입니다, 여러분. 이제 복지사회,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복지사회 우리 민주당 시장이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금 남북관계가 꽝꽝 묵혀 있습니다만, 얼어붙어 있습니다만, 이제 남북평화 다시 열고, 금강산길 열고, 개성공단 더 키우고, 평양과 남포에도 우리 기업 더 진출해서 일자리 더 늘리고, 경제 활성화시키고, 공동으로 번영해서 통일의 기반을 이룰 그러한 새로운 정부 누가 만들 것입니까? 우리 민주당 맞죠, 여러분? 자, 우리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아니고서는 민주화, 민생과 평화의 길을 열어나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 후보 서울시장 만들어서 그 새로운 길 내년에 열어나갑시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학규 전두환의 판검사 임명을 거부한 강단 있는 사람, 김대중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정권교체에 앞장선 사람,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최초로 지지한 의리 있는 국회의원 천정배 후보 연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출마 선언도 1번, 기호도 1번, 경선 결과도 1등을 할
천정배 인사드립니다. 동지 여러분, 오늘 이 경선판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 천정배가 몸을 던져서 만들었습니다. 무수히 욕먹었습니다. 전라도 홍어 거시기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8.24 주민투표가 끝나자마자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 시민들이 만들어준 복지항쟁이었다. 87년에 6월 항쟁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복지항쟁이었다. 한나라당 이 반복지 세력을 우리 시민들이 확실하게 복지 세력으로 뭉쳐서 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이 시민들의 열기를 받아들이고 시민들의 활력을 높여서 민주당의 경선의 일정을 확정하고 민주당의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경선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에 서울시장을 외부 세력에게 팔아넘겨버리면 이런 민주당도 망하고 선거에도 이길 수 없다. 이런 확신 때문에 저는 당의 민주적인 경선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제 주장이 받아들이는 대신에 제가 무수히 억압당하고 부당한 강요를 받았습니다. 제가 마치 당을 망치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우리 민주당의 활력과 우리 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과 지지자들의 열정을 함께 모으지 못하면 민주당도 망하고 이번 선거도 이길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경선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민주당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가서 우리 민주당 찾아야 합니까?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당 지금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민주화를 이룩하고 독재와 투쟁하고 우리 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과 복지를 지켜온 우리 자랑스러운 민주당, 우리 가슴을 열정으로 뜨겁게 불태웠던 이 민주당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민주당이 지금 소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목 놓아 소리쳤어도 우물쭈물한 사이에 민주당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민주당을 살릴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민주당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다시 한번 열정과 다시 한번 우리의 각오를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선이 단순한 민주당 후보를 뽑는 경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선은 민주당을 살리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이대로 사라지느냐 하는 것을 결정짓는 경선입니다. 저 천정배가 당을 구하기 위해서 경선을 만들기 위해서 앞장섰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을 구할 사람 저 천정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지지를 받아서 반드시 후보가 돼서 민주당을 살려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잘못하면 우리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못 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민주당 불임정당이 됩니다. 내년 총선 대선에서 후보 못 내고 소멸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그러면 선거에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민주당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열정과 활력 없이 선거에 이길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주당 아닌 다른 정당의 후보 또는 시민 후보가 나와서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고 우리 민주당을 살리고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는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저 천정배가 앞장서겠습니다. 저와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당 살리겠습니까? 저는 뼛속까지 민주당원입니다. 민주당에서 나고 자라났습니다. 저는 사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한나라당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는 상생 정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나라당 지지자도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제 마음속에 있는 신념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민주당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가장 잘 지켜왔습니다. 저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가장 잘 이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개혁 정신을 온몸으로 실천해왔습니다. 저는 서민과 중산층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들을 대변하고 이들 편에 서왔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자존심을 대표한다는 온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부심으로 살아왔고 이 자부심으로 정치해왔습니다. 이 자부심으로 이번에 출마했습니다. 당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부심 하나로 출마했습니다. 여러분, 저 이 민주당의 자존심 살려주시겠습니까? 정말 살려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자존심을 살립시다. 우리 민주당을 자랑스러운, 우리 서민과 중산층의 자랑스러운 정당으로 변화시키고 키워서 다시금 이 나라를 이 한나라당 세력에서 구출해냅시다. 여러분 그래 주시겠습니까? 서울에서 먼저 정권 교체를 이뤄냅시다. 여러분 그래 주시겠습니까? 저는 제일 센 후보입니다. 제가 한나라당을 꺾고 이길 수 있는 제일 센 후보입니다. 왜냐? 저는 뼛속까지 민주당이기 때문에 제가 후보가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열화 같은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누구보다도 개혁적이고 진보적으로 정치했습니다. 민주당 밖에 있는 진보정당들, 시민사회 신뢰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만 도와주시고 선택해 주시면 저의 이 진정성과 경험과 경륜과 그동안에 살아온 길을 우리 시민들에게 인정받아서 반드시 서울시장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저는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도 제일 센 후보입니다. 우리가 단일화해야 합니다. 반드시 단일화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년 총선 대선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 밖에 박원순 변호사 좋은 인물입니다. 저도 가깝게 지냈고 함께 일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는 조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니 많이 상했습니다. 그분이 민주당 들어오지 않겠다는 말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보다 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저 천정배가 그분보다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전대받고 있는가? 저는 자존심이 왕창 상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광주 학살의 원흉 전두환으로부터 판검사 임명장을 받을 수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으면서 늘 약자의 편에 섰습니다. 16년 전
김대중 대통령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로지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10년 전 우리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의 가망이 크게 박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을 개혁하는 길밖에 없다. 제대로 개혁해야 승리할 수 있다. 확신했습니다. 민주당 개혁에 앞장서서 국민 참여 경선을 만드는 이런 개혁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노무현 후보도 나 홀로 지지했습니다. 아무도 노무현 후보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이분만이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명박 정권에서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싸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유훈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해라. 저 천정배가 그 말씀을 가장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명박 정권 죽여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소리쳤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저에게 어떤 해코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깨끗하게 흠없는 정치 해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정치하고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니 민주당 옷을 입은 게 무슨 죄입니까? 시민사회만 포민합니까? 저 민주당 당원으로서 처절하게 민주주의 위해서 서민과 중산층 위해서 싸워오고 행동해왔습니다. 민주당이 무슨 천형입니까? 우리 민주당원이란 사실이 무슨 벌을 받아야 할 일입니까? 저는 그래서 민주당의 후보로서 서울시장 후보로서 조금도 거리낌도 없고 손색도 없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저 자신 확신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 제가 서울시장이 되어서 민주당의 서울시장이 한나라당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오세훈 10년 서울 어땠습니까? 화장하고 분칠하는 서울이었습니다. 예산 막 함부로 쓰고 날림 토건 공사만 하는 서울이었습니다. 이 서울을 확 바꿔서 이제는 우리 복지 서울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이 부자들 특권층만 사는 서울이 아니라 우리 많은 중산층과 서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우리 서울 시민들 모두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서울. 중소상인들, 서민들, 중소기업 많은 분들,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들 모든 사람들이 오손도손 사람답게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서울 꼭 만들겠습니다. 저는 서울을 시민의 집으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장이 따뜻한 가정이 돼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하게 보살피겠습니다. 이런 복지서울, 인권서울 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민주당의 수권 능력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년 대선 총선 대선 승리를 느끼겠습니다. 서울을 흔히 복마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누가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개혁의 화신, 온몸으로 개혁을 실천해온 저 천정배가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우리 민주당의 자존심을 살립시다. 우리 민주당의 열정과 활력을 살립시다. 우리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역사를 되살립시다. 그리하여 서울에서 먼저 교체해서 내년 총선, 대선 꼭 정권 교체 이룹시다.
예, 감사합니다. 천정배 후보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종단을 지킨 대구의 딸 호남의 며느리 서울 지체의 지역구 3선 여성 국회의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킨 1등 공신 추미애 후보를 소개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참 힘듭니다. 여러분, 화나시죠? 저도 마음속으로 무척 화 많이 납니다. 어쩌다 우리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망설이다가 이제서야 서둘러 여러분 재촉해서 이 자리에 모셔다 놓고 이렇게 했는지 참 미안하고 송구하고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대표님도 그러시죠? 한 번도 마음 변치 않았던 민주당원 저 추미애가 속이 상하지만 그래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밖에 계신 박원순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박 변호사님, 희망을 제작하는 희망 제작소 정말 훌륭하게 잘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열정적인 박 변호사님이 앞으로 안 계시면 희망 제작 그 소는 누가 키우겠습니까? 저도 남들이 말하는 소리 듣습니다. 아니, 민주당에 서울 지역구에서 처음부터 삼선한 서울시를 꼼꼼히 잘 아는 지역구 의원 추미애가 있지 않느냐 하는 소리 오며 가며 듣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그러나 저는 그동안 묵묵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팔 걷어 붙였습니다. 민주당 살리는 서울시장 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 추미애 야권 통합 앞장서 해내겠습니다. 민주당 자존심 걸고 야권 통합 후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민주당은 60년 역사를 가진 뿌리 깊은 그런 정통 정당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을 만든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저 추미애의 우리의 정당 아닙니까? 야당 중에서 유일하게 수권 능력이 있는 그런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서울시장 후보가 없다고 미리 포기합니까? 이 자리에 계신 천정배 의원님,
박영선 의원님, 신계륜 의원님, 한 분 한 분 모두 한나라당에 비교해보면 빠지지 않는 민주당의 보석 같은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밖에서 공당이 후보를 꼬온다니.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나서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민주당 자존심이 허락하겠습니까? 저 추미애 민주당 자존심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되고 야권 통합 후보 돼서 승리의 기쁨을 여러분께 바치겠습니다. 지난 14일 밤 존경하는 손학규 대표님 만나 뵀습니다.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유부남과 유부녀가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다고 하니까 여러분 꽤 궁금하시죠? 대표님도 말씀 안 하셨지만 잘 봐가실 것 같고 저도 참 큰일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차제였습니다. 만나 뵀더니 출마를 권유하시더군요. 그런데 전혀 선거 준비를 하지 않고 있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선을 치러낼 조직도 없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난번 노조법으로 당의 오해를 불러왔기 때문에 제가 선뜻 나설 수 없는 솔직한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님 그랬지요. 대표님은 노조법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는 의원님들도 많다며 마음고생하는 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에 충분히 다 상의 드리고 할 여유도 없었고 또 당의 심려를 끼쳐 정말 송구한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맹희를 놔버리면 우리 근로자들이 다치고 노조 활동하는 전임자들이 월급을 못 받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재안을 내서 노사를 설득시켜서 노조 전임자도 살려내고 복수 노조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또 여성 당원 여러분, 어느 날 삼성전자에 백혈병 걸린 여성이 죽어간 소리 들으셨죠? 삼성에 노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작업 환경을 호소할 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추미애 노조법으로 이제 삼성에도 복수 노조를 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오해를 다 풀지 못해서 그간 무척 힘들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니까 진정으로 용기가 생깁니다. 대표님은 그날 조직이 없다고 하는 저에게 다 키우던 나도 조직 없이 당의 얼굴이 되고자 당을 책임떠 안겠다며 당 어려울 때 나섰는데 우리 주 의원은 민주당을 오래 지킨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조직은 민심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명쾌한 말씀으로 진하게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대표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제게 민주당을 함께 살려보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씀은 모르겠지만 대표님이 민주당을 함께 살려보자는 그 말씀 저를 세게 압박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을 살리는 일, 민주당이라는 큰 나무의 뿌리가 흔들릴 때마다 종갓집 맏며느리처럼 저는 그 뿌리를 지켜왔습니다. 민주당의 자존심은 저 추미애의 자존심이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 저는 대구에서, 제 고향 대구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은 새벽에 로타리 한가운데서 잔나르크 유세단이라고 간판만 크게 써붙였지 그 트럭 위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혈혈단신 유세단을 이끌어가며 지역 감정의 모진 비바람을 막아냈습니다. 고향에는 저를 배신자라고 했습니다. 고향이 이해 못하는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니까요. 제 친구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제 친척들도 몹시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는 길이 옳기 때문에 한 번도 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2002년 노무현 후보가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돼지 엄마가 됐습니다. 돼지 저금통을 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벼 다녔습니다. 민주당을 살리려고 했던 그 순간순간들이 제 뼈 마디마디를 가슴 저리도록 다가오면서 이 자리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뼛속까지 저리게 하는 말, 민주당을 살리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그 대표님의 말씀, 또 여러분의 침묵 속에 이 자리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제가 그동안 참았던 고통과 오랜 침묵을 깨고 민주당 살리기 위해 이렇게 일어났는데 저 추미애와 함께 여러분 이 민주당 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확실하게 민주당 살려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 추미애 오늘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민주당 살리는 일에 저 추미애 던지겠습니다. 진짜 서울을 만드는 시장다운 시장이 돼서 역시 민주당이야, 민주당이 서울 시민 살려주는구나 하는 소리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서울시 이명박 오세훈 시장 생색내기 거칠애의 가짜 서울이었습니다. 악성 종려가 같은 악성 부채만 키운 가짜 서울입니다. 서울시 부채 얼마인 줄 아세요? 25조 원입니다. 주인인 시민을 외면한 가짜 서울 끝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밥 한 끼 주면서 이거 가지고 세금 폭탄 돌아온다고 공갈하는 가짜 서울이었습니다. 시민 존중한다면 이런 일 있을 수 없죠? 이제 가짜 서울 끝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 나서서 끝냅시다. 저 추미애가 서울시장 돼서 진짜 서울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짜 서울은 시민이 주인인 서울입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을 실현할 수 있는 진짜 서울입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 줄여서, 전시행정 토목 예산 줄여서, 복지 예산, 교육 예산 늘리고 일자리 많이 만들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진짜 서울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추미애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벌판에 홀로 서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자리에 오니까 아니군요. 많이 의기소침하고 힘들었는데 아니군요.
이제 더 이상 주류의 민주당도 없고 비주류의 민주당도 없습니다. 25일 잠시벌에서 울리는 함성은 우리 민주당원 동지 여러분이 민주당 살리는데 저 주민과 함께 동참하는 그런 함성이 울려 퍼지도록 해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용기 있게 MB 정권과 맞서 싸운 야물딱진 사람, 우리 민주당의 당당한 딸로 지칠 줄 모르는 정렬의 대명사, 천성관 검찰청장 후보,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를 실질적으로 낙마시킨 사람, 정책 능력 있는 사람, 박영선 후보를 소개합니다. 네, 오늘 제가 기호 2번을 뽑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기호 2번, 노무현 대통령을 뽑았던 기호 2번,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새로운 희망, 기호 2번 박영선입니다. 지난 8월 24일 꼭 한 달 전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복지의 방향을 정해주셨습니다. 복지가 시대적 요구임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민주당의 3+1, 무상급식, 보육, 의료, 그리고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대변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이 시대의 흐름을 확인하던 날이었습니다. 서울 시민은 대화하지 않고 한쪽으로 편향돼 있던 한나라당 시장의 오만을 거부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한 달, 우리 민주당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전 늘 민주당이란 이름은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주었던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주었던 것처럼 민주당의 희망은, 민주당의 이름은 늘 희망이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의 군합발에도 굴하지 않고 인동처처럼 몇 차례 죽음의 마루턱을 넘어서 다시 일어났던 김대중 대통령, 당신의 이름은 바로 우리의 민주주의요, 우리의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던 노무현 대통령, 당신의 이름도 바로 바보 대통령, 우리의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서울시장을 뽑을 수 있었던 것도 1990년 김대중 대통령이 13일에 걸친 처절한 단식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민주당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 했습니다. 민주당의 역사성, 민주당의 존재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원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함께 만들고 지켜낸 주역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이 이렇게 만들어온 우리들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MB 정권의 숨막히는 강압 정치로 국민들은 민주주의 역행의 위협을 느끼고 재벌 특혜, 관료들의 부패로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로의 희망에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청와대 수석 1명이 검찰에 소환됩니다. 한 달 전 한나라당 시장은 민주당의 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민주당의 당원 종지 여러분들의 치열함과 그 끈기가 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눈칫밥상을 물리기 위한 그 현장에서 8월 24일 한국 현대사의 최초의 복지 전쟁에서 민주당의 깃발과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빛났고 우리는 민주당의 이름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저 박영선은 그 승리를 여러분과 함께 민주당의 이름으로 지켜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성공과 실패의 키워드는 언제나 희망이었습니다. 민주당이 희망을 제대로 구현할 때 우리는 성공했고 그 희망을 담아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패했습니다. 이번 12.6 서울시장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보여주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은 더 크고 더 새로운 민주당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새로운 인물로서 이런 변화를 온 천하에 알릴 때 국민들은 우리 민주당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표를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2년 그 어렵던 상황에서 우리 민주당은 왜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했습니까? 또 김대중 대통령은 왜 조순 고건을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선택했습니까? 특히 1995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시 민주당은 무소속의 박찬정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열세였습니다. 선거 한 달 전 여론조사에서 박찬정이 44%, 민주당 후보 조순이 28%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995년 역전승으로 그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에서 더 젊고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 71%에 달했습니다. 지금의 여론과 매우 흡사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변화를 그리고 민주당의 새로운 인물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은 그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민주당이 국민에게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도구로서 저 박영선을 써주십시오, 여러분! (1995년) 민주당 서울시장의 기적을 만들었듯이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기적을 만들었듯이 그 승리의 기쁨을 이번 11.6 서울시장 선거에서 제가 여러분 당원 동지들에게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이번 12.6 서울시장 선거의 키워드는 변화, 희망, 그리고 MB 심판입니다. 서울 시민들은 고단한 삶에 지쳐 있습니다. 10월 26일 서울시장을 민주당 서울시장으로서 바꿈으로써 우리는 희망으로 변화의 첫 단추를 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민주당 서울시장은 한나라당 서울시장 10년의 선거의 심판이요. 내년 총선 대선을 민주당의 승리로 이끄는 대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박영선, 저는 MBC 경제부장 시절 경제 정의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현장을 뛰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돼서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경제를 위해서 재벌 특혜 정책을 막아내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2007년 대선 때는 MB의 BBK 진실을 밝혀내고자 온몸을 던졌습니다. BBK로 인해 민주당은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다녀온 당원, 재판으로 고통받는 의원, 직장을 잃어버린 가장, 그리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 했던 아픔까지. 우리는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의 눈물을 닦아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은 진실을 한다. 그러나 때를 기다린다를 하루에 몇 번씩 되뇌이고 있습니다. BBK는 이 나라 검찰 공정수사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일부 정치검사들의 행태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가져왔고, 이것도 모자라서 한명숙 총리, 미네르바, KBS 정의연주 사장 사건, MBC PD 수첩 사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오늘도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 제가 앞장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릅니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민주당의 이름으로 낙마시킬 수 있었던 것은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민주당원들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한 여검사가 어느 날 사석에서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느냐고. 전 민주당 당원들이기에, 그리고 당당하기에 두려움 없이 맞섰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힘들 때, 그리고 서울 시민이 고통받을 때, 전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서울 시민과 함께 이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민주당 정책위 의장으로서 3+1, 우리의 복지 정책과 공정한 경제 질서를 민주당의 틀로 갖고 왔습니다. 정책을 위반함은 물론 정책 실천을 위한 법도 많이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서울 시민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물가, 전세난, 대학 등록금, 그 어느 것 하나 서울 시민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받고 싶을 만큼 삶이 고단하고 지쳐 있습니다. 이제 서로를 위로해주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엄마의 손길, 엄마의 마음이 담긴 젊은 서울, 엄마 서울이 필요합니다. 복지는 곧 엄마의 마음입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냐는 듯이 복지는 사랑이요,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이요, 미래의 투자입니다. 미래의 투자는 사람 중심의 서울특별시를 의미합니다. 서울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지금 국민은 새로운 희망을 바라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의 중심에 저 박영선이 서겠습니다. 노후 걱정이 없는 서울, 등록금에 찌들지 않는 서울, 전셋값에 울상짓지 않는 서울, 사교육비에 한숨 나오지 않는 서울을 위해 제가 뛰겠습니다. 똑 떨어지게 서울 살림을 챙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 여러분 이깁니다. 그리고 박영선이 해냅니다. 민주당과 함께 민주당의 이름으로 서울시를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기호 2번 민주당 박영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주당 고백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장을 역임하고 행정경로에 불과한 사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을 한 의리 있는 사람, 민주화운동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사람 신재영 후보를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으니까 아까 앞서 말한 세 분의 후보님이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우리 손학규 대표님이 쫙 찢어졌어요. 말씀도 그리 잘하고 잘났고 들어보니 정말 믿음이 가죠. 그래서 앞서 말한 천정배 의원님 참 멀리 서울이 아닌 곳에서 이곳까지 와서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출마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대로 경선이 있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또 추미애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민주당의 그 가슴 아픈 사연,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온 자기 인생 역정의 어떤 감정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선에 참여야말로 당을 단합시키고 통일시키는 데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박영선 의원님은 우리 민주당이 키우고 아끼고 나아가야 할 그런 중견 정치인으로서 민주당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정말 세 분이 출마했기 때문에 오늘의 경선이 정말 아름답고 여러분 마음에도 아주 즐겁게 들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당원 여러분들의 노력 결과 우리가 주민투표에서 승리하고 원하는 오세훈 시장을 심판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노력한 우리 훌륭한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 이름은 77명에 이르는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입니다. 제가 위에서 앉아서 보니까 시의원님들이 앉지도 못하고 대부분 저 뒤에 서서 이 경선이 잘 되기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름을 다 부르자니 너무 시간이 걸려서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께서 우리 정말 고생하신 이번에 오세훈 시장을 정말 열심히 정말 주민의 편에 서서 우리 주민의 이익을 대변해서 주민투표를 승리로 이끌어낸 장본인인 서울시의원님들께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전부 서 계십니다. 저 앞에 서 계시고 저 뒤에도 서 계십니다. 정말 제 말은 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다. 여러분, 버락 오바마가요 국회의원으로 출발한 게 아닙니다. 지방의회 의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보석 같은 존재를 누가 알아봤느냐? 미국 민주당 당원들이 알아본 겁니다. 저 흑인이야말로 민주당의 미래를 구할 차세대 정치인이다. 이렇게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한 번 하고 바로 대통령을 왔습니다.
우리나라도요. 그런 인물들 참 많습니다. 민주당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보석 같은 존재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몰라보고 못 발견하고 못 키워내니까 자꾸 밖을 쳐다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보물입니다. 민주당 당원이 보물입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희망이 있습니다. 민주당을 소중히 여기면 희망이 보입니다. 민주당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절망이 보입니다. 자, 우리는 민주당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사랑하고 우리 당원 동지를 믿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임합시다. 후보도 그렇게 하고 후보 선출도 그렇게 하고 지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시면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미랄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당 경선을 위해서 미랄이 되겠다. 물론 내가 후보로 나서서 내 개인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내가 경선에 참여해서 뭔가 불쏘시기가 되더라도 경선에 활력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마를 처음 선언했습니다. 그 미랄이 작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기 앉아 계신 3명의 후보가 같이 경선에 참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훌륭합니다. 저는 계속 미랄이 되겠습니다. 이 전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이 위기에 처하면 뒤에 서겠습니다. 앞에 서겠습니다. 민주당이 잘 나가면 또 뒤에 서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전 과정을 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아까 박영선 의원님이 95년 서울시장 선거 얘기했는데 저는 98년 고건시장 선거 때 제가 고건시장과 같이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김한길 의원이 홍보를 맡고 제가 전체적인 조직을 맡고 정동영 의원이 당을 맡아 3명이 협조해서 서울시장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네. 자,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시 부시장으로 들어가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 서울시가 정말 알아야 되는 곳이구나.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하나 세부상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구나. 이런 걸 제가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자존심도 긍지도 무너졌습니다. 서울 우리 뭐 먹고 삽니까? 산업도 무너졌습니다. 고용도 없습니다. 그저 생기는 것은 하루아침 지나면 콘크리트 더미가 생깁니다. 불도저로 밀고 그곳에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서고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속에 산 사람들의 삶의 애환과 생존과 생활과 인간다운 삶에 대한 갈구와 욕구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시했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이 나서서 서울시장 후보를 되찾고 시장자리를 되찾으면 도시 서민들의 삶, 콘크리트 도미 속에서 깔려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외면받고 있습니다. 자, 돌아오는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어서 고통받고 서름받고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1058만 서울 시민을 희망의 서울로 나아가게 합시다. 보건시장과 함께 서울시를 물러나올 때 저희가 남겨둔 부채가 9조입니다. 이명박 시장이 서울시장을 떠나면서 서울 시민에게 남겨진 부채가 14조입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우리 서울 시민에게 남겨진 빚은 무려 아까 말씀드린 25조가 됩니다. 무한대 썼습니까?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식 가르치기 힘들고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뭐 하는데 25조를 썼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번 서울시장 선거 꼭 바꿔야 합니다. 그것도 민주당이 꼭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숨통을 트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시죠? 또 하나 제가 부시장하면서 느꼈던 것이, 이 나라에는 강남, 한강 남쪽에 강남공화국이 있고 한강 북쪽에 공화국이 있구나. 이토록 큰 차별과 차이가 존재하는 도시가 세계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 상수도, 하수도, 도로, 전봇대, 심지어 지하철 역사까지 다릅니다. 같은 서울 안에 살면서 강남과 강북의 정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이유는 그런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시장이 나와서 강남과 강북의 차이를 해소하고 서울을 단결시킬 수 있을 때 서울은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지하철 역사의 출입문이 서울시에서 내려준 예산보다도 훨씬 많게 집행되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강남구가 돈이 남아 돌아서 시민들이 이걸 더 보기 좋게 해달라니까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뭘 붙이고 난립니다. 도대체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거 붕괴할 얘기 아니겠어요? 또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다가 골목길에 들어가서 우리 집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놈의 전봇대와 전봇집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그냥 거미줄처럼 얽혀갖고 도시경관을 채치고 있습니다. 강남 가보십시오. 이미 지하대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자니까, 돈 많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 어때?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다 똑같은 서울시입니다. 돈이 남는다면 서울시에서는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전봇대도 지하화시켜야 하고 똑같이 지하철 역사도 아름답게 꾸며야 할 의무가 서울시장한테 있습니다. 그거를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강남과 강북의 차이는 단시일에 없어지고 정말 서울 1058만 시민들이 한꺼번에 뭉칠 수 있는 그런 터전과 희망이 반드시 생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마포 구청장님이 계시지만, 그리고 정창래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손학규 대표님이 마포라는 자리가요, 우리나라 최초로 아파트 단지가 생겼던 곳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지금 대규모 아파트 단지 신초가 여기였어요. 어디냐면 1964년에 세워진 마포 아파트입니다. 전체적으로 10개 동으로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안에 6개 동 Y자형으로, 바깥에 4개 동. 그래갖고 놀이터도 만들고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아파트입니다. 지금 그 자리는 다시 그 아파트를 헐고 삼성 아파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27년 후에 다시 헐었습니다. 아마 또 삼성 아파트 27년 후면 또 헐게 되겠죠. 우리나라 아파트 비중이 57%입니다. 주택 비율이 17%입니다. 정신없이 깨고 부추고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서울 시민의 주거 형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점검도 안 해보고 인간 생태가 어떻게 파괴되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아파트만 지었어요. 이른바 서울은 아파트 공화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제대로 된 시장에 가서 서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어느 비율이 설정하며, 지금부터 아파트는 어떻게 배치하며, 주택은 왜 존재하며, 작은 공장들이 왜 생겨하며,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향후의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정말 끔찍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학자들과 대답한 자리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아파트의 미래가 언제지? 어떻게 되지? 아무도 연구한 게 없습니다. 이게 다 한도가 되면 어떻게 되지? 아무도 연구한 게 없습니다. 자, 저는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비서실장을 하면서 제 정치 생명을 걸고, 여러분도 다 노렸고 세 분 다 노리겠지만 제 정치 생명을 걸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후보 단일화에 나서서 그 협상 단장을 맡아서 이해찬 단장이 가서 그냥 깨고 온 거를 다시 만들어서 결국 후보 단일화를 시켜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기여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는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아무 직책도 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순환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그 일로 인해서 지난 총선에는 또 다른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 민주당의 미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신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가 되면 저는 정말 부업야의 단일 후보로 나설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저는 탁월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고 여러 정파들을 단합으로 이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제야 시절부터 단련된 제 정신력과 그리고 오랜 정치 경험에서 나온 제 순발력과 제가 가지고 있는 해안과 여러분의 지지를 힘을 얻으면 저는 민주당 후보가 반드시 범야권 단일 후보로 되어서 기호 8번이 아니라 기호 2번 후보로 다음 시장 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재림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